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굉장히 좀 힘드시죠? 다들 어려우시죠? 사실 저도 만만치 않고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 저는 마스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안에서 길을 찾아보고 빛을 향해서 걸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클래스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직장 상사 갈아치우거나 아니면 직장의 나의 어떤 직원들을 좀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온다고 해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빌런이라는 표현이 악당보다 훨씬 이게 좀 그래도 어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논파에서 뭔가 해치우자, 빌런 다루기 이런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인간에게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자가 유독 좀 나타나고 부각되어 있는 빌런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고 또 현명하게 어떤 면에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면서도 또 인간관계를 잘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명 호구조사 유형. 호구조사 왜 조선시대 때 보면 호구조사 엄청나게 강하게 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데 계속 뭘 물어보시는. 근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번이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럼 나이하고 이게 학번이 안 맞는데?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세? 그럼 전세예요? 전세? 반전세?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월세는 얼마고요? 몇 층인데요? 뷰가 어떤데요? 약간 이거 얘기하다 보면 약간 취조당하는 것 같은? 아니 7년 사귀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 아니 결혼을 7년 사귀었는데 결혼 안 하면 어떡해?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고? 아니 요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애를 안 낳으면 어떡해? 빨리 애를 지금 젊을 때 애를 낳아야 그래야 애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게 화가 나죠.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애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그냥 나는 그냥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뭔가 그래서 왜 취업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건데? 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떤 일이 있는 건데? 아니 그 빨리 하면 되잖아. 그 취업을 제가 하는데 사실 제가 자꾸 떨어졌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얘기 들으면서 되게 화가 나는. 조언과 의견은 감사한데 너무 많이 물어보고 그냥 답정너로 좀 움직이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분들하고 있으면 내가 자꾸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그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취조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의견도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구조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또 많이 만나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냐? 그럼 저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럼 뭘 물어보니에요? 아니 뭘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살기 힘드네. 아니 도대체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뭘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는. 사실요 제가 예전에 그 공학에서 박사하신 분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저희 둘은 사실 굉장히 약자고요. 이렇게 연구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지지해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앞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의리였어요. 근데 그 공학 박사님이 이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전 처음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치유공 가여성 지기식, 기치유공 가여성 지기식. 제가 지금도 이걸 기억할 정도니까 이 주문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박사님 그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간관계를 고민해봤더니 이 기친요공 가여성 지기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대화의 모든 주제를 여기다가 다 포섭을 했대요. 기가 뭐예요? 기후, 취가, 취미, 뉴가, 뉴스, 공이, 공통사, 가가, 가정, 여가, 여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혼자서의 어떤 토대에서.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진대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제 다른 분들이 막 4명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좋아요. 취미가 뭐예요? 이대로 가시더라고요. 기치뉴고. 오늘 뉴스 보셨어요? 뭐 이런 뉴스를 가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요즘 스몰 토크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스몰 토크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스몰 토크는 내가 뉴스 뭐예요? 그다음에 여행 날씨 뭐예요? 보통 날씨와 뉴스 얘기하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둘이 만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 그것이 커피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지금 들리는 음악일 수도 있고, 요게 하나의 주제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제가 나는 호구조사 유형이 이게 난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빌런이라기보다는 관심의 표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몰 토크 하는 법.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어디서 샀어요? 그게 뭔데요? 어디 건데요? 뭔데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이게 사실 얘기하면서 조금 짜증이 나거든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넥타이 되게 예쁘네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제가 지난 주말에 아울렛에서 넥타이 이거 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나요? 뉴스로 넘어가나요? 날씨로 가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슬 하나가 넘어서서 뭐가 나왔어요? 아울렛이 나왔죠. 그 아울렛에 대한 주제로 가셔도 되고, 또 넥타이로 다시 한번 가셔도 되고, 만약에 아울렛인데 거기도 내가 좋아하는 데라면, 파주에 거기 아울렛이요? 저도 거기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제 되게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뭘 물어보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이 친척이든 명절 때 만나는 친척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 여러분에게 뭘 자꾸 물어보시든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격이 아니라 관심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그분들이 자꾸 취업이 왜 안 돼? 나 때는 말이야. 이 표현을 하는 사실 맥락이 뭐냐면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 이런 토대인 경우는 거의 흔치 않고요.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공감의 방식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요, 이렇게 대처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야? 그게 왜 궁금한데요? 이렇게 하시려니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계속 답변을 할 수도 없고요. 저한테 관심 가져서 고마워요. 꼭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관심 가져서 고마워요. 차장님은 아이랑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서 나도 한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받았을 때는 넌지시 넘기면서 나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질문을 한번 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 결혼이 막 언제를 해야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날씨에 대한 얘기가 정말 날씨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관심의 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질문을 던져주는 거. 전세야? 월세야? 반전세야? 이렇게 여쭤볼 때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장님 그거 여쭤보신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요, 물어본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거기서 내가 무슨 투자 아이디어를 또 가르쳐 준다고 하든지, 거기서 어떻게 가면은 전세 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하든지, 뭔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는. 그걸 그냥 물어봐 주는 거죠. 무슨 나한테 호구조사해가지고 나한테 세무조사 나오려고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심의 표현이니까 그걸 꼭 전세를 꼭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닐 수 있다. 날씨를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호구조사 유형의 빌런들을 만나서 그 유형들이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질문하는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는 자기는 대화를 맺고 관계를 하고 싶긴 한데 그걸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놀랍도록 상대의 욕구와 열망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어떤 촉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촉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또 포지션이 공격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군대에 간 것까지 해서 축구를 진짜 한 거 치면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한 번도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공격수인데 심지어. 그래서 항상 저는 공 앞에 있지만 골을 못 넣는.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가 뻥축구를 해서 이렇게 못 넣는 경우들 보면서 되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이해가 가요. 왜냐면 공만 잡으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발이 막 안 나가거든요. 심지어. 관계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지점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맥락, 그 욕구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 욕구, 관계하려고 하는 욕구, 나한테 관심을 가지려는 욕구들이 상당수 사실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불편하기보다는 그 맥락이 사실은 나와 친해지고 싶고 나와 어색한 관계를 조금 지우고 싶고 조금 친밀감을 형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맥락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그러한 빌런들과도 오히려 빌런이 되지 않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런 빌런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는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뭔가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들도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패러다임에 너무 휘말려 들어가기보다는 너무 답변 가지지 마시고 그것을 넌지시 넘기시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돌려줘도 괜찮다. 꼭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욕구나 나의 기대나 나의 열망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일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은 어려운 건지를 항상 초반부터 좀 얘기해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 그 사람과 함께 충분히 공존하고 심지어 친밀한 관계로도 같이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